미국 필라델피아의 한 조선소가 지금 워싱턴 안보라인에서 가장 뜨거운 이름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바로 한화가 인수한 필리조선소 이야기입니다. 문제는 이 조선소가 이제 상선이 아니라 미 해군 함정, 나아가 핵추진 잠수함까지 만들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요, 이게 단순한 기업 투자 이야기라 보기엔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한때 인력 100명 수준으로 몰락했던 조선소, 지금은 수주 잔량이 한 척에서 13척, 핵심 설비의 23%를 통째로 교체하겠다고 합니다. 더 심각한 건 이 모든 변화가 미 해군의 황금함대 구상, 그리고 핵잠수함 전력 공백 우려와 정확히 맞물린다는 점입니다. 우연일까요? 아니면 미국이 이미 계산해둔 선택일까요? 외교안보가에서는 이 움직임을 단순한 조선업 부활이 아니라 미국 해양 패권 전략의 시그널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왜 한화였는지, 왜 하필 필라델피아였는지, 그리고 이 조선소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까지 팡팡 대한민국이 낱낱이 파헤쳐드리겠습니다.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 네이비야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곳은 사실상 끝났다는 평가를 받던 조선소였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근로자는 100명 남짓, 조선업 쇠퇴의 상징처럼 언급되던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조선소를 찾은 기자들의 눈앞에는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대형 판재를 다루는 대조림 라인, 곡선형 외판을 만드는 고가공 라인, 배를 뒤집어 작업하는 의장 라인까지 실내 작업장은 미국인 기술자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문제는 단순히 다시 돌아갔다는 수준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속도가 너무 빠릅니다. 보통 조선소 하나가 회생하려면 구조 조정과 설비 정비, 인력 재편에 수년이 걸립니다. 그런데 필리조선소는 불과 1년 만에 가동 중인 조선소의 모습을 거의 완전히 되찾았습니다. 이 변화의 출발점은 분명합니다. 지난해 12월 19일 한화가 이 조선소를 인수한 시점입니다. 이후 한화는 대규모 추가 투자 계획을 발표했고 조선소 분위기는 빠르게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이쯤 되면 자연스럽게 시선이 사람으로 향합니다. 조선소가 돌아가려면 설비보다 먼저 필요한 게 인력이기 때문입니다. 한화는 지난 1년간 자체 견습 프로그램을 통해 126명의 미국인 기술자를 새로 채용했습니다. 직접 고용 인원은 30% 가까이 늘었습니다. 미국 조선업 현실을 감안하면 이건 꽤 이례적인 변화입니다. 미국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조선 기술 인력이 끊겼다는 말이 반복돼 왔습니다. 숙련공은 고령화됐고 젊은 인력은 조선업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기술을 배울 곳 자체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필리조선소에서는 정반대의 장면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견습 프로그램 모집 경쟁률은 12대 1까지 치솟았습니다. 기술을 배울 수 있는 곳이라는 인식이 다시 생기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이 인력 양성 방식은 단기 대응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한 번에 20명에서 많게는 27명씩 집중 교육을 진행하지만 현장에서는 이 과정을 사실상 3년짜리 장기 육성으로 봅니다. 사람을 키우는 방식만 봐도 이 조선소가 준비하는 그림은 꽤 길어 보입니다. 그리고 이 그림은 설비 변화로 이어집니다. 한화는 내년까지 조선소 핵심 설비의 23%를 교체할 계획입니다. 자동 용접기가 도입되고 기존에 2~3명이 붙어야 했던 작업을 기계가 대신 수행합니다. 블록과 자재 이동을 실시간으로 관리하는 스마트 주소 관리 시스템도 적용됩니다. 대형 블록을 동시에 제작해 순차적으로 탑재하는 텐덤 플로트 공법, 한화오션이 개발한 용접 로봇인디 역시 현장 투입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조합은 단순한 편의성 개선이 아니라 정밀도와 반복성이 요구되는 고난도 선박 건조에 가까운 구조입니다. 사람을 키우고 설비를 바꾸고 공정을 자동화한다.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진행된다는 건 단기 회생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생산 체계를 만들겠다는 신호에 가깝습니다. 이 변화는 곧바로 수주에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필리조선소의 수주 잔량은 한 척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13척으로 늘어났습니다. 더 중요한 건 늘어난 배의 성격입니다. 수주의 중심에는 국가안보 다목적 선박이 있습니다. 일반 상업용 선박과는 결이 다릅니다. 현재 실제 가동 중인 도크는 하나뿐이지만
이미 향후 확장까지 염두에 둔 물량 배정이 이뤄지고 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이 지점부터 필리조선소를 바라보는 시선은 달라집니다. 산업뉴스에서 전략뉴스로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그 변곡점이 된 게 한미 정부가 함께 언급한 마스가 프로젝트입니다. 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겠다는 의지가 담긴 이 프로젝트의 중심지로 필리조선소가 지목됐습니다. 쇠락했던 민간 조선소 하나가 갑자기 한미조선 협력의 거점으로 떠올랐다는 건 미국 정부가 느끼는 위기의식이 그만큼 크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흐름은 백악관 발언으로 이어집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미 해군의 황금함대 계획을 언급하며 프리기탐 건조 협력체로 한화의 이름을 직접 거론했습니다. 외국 기업의 이름이 군함 건조와 함께 공개적으로 언급된 건 상당히 이례적인 장면이었습니다. 아직 계약도 일정도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하나입니다. 필리조선소와 한화가 미 해군 전력 논의의 테이블 위에 처음으로 올라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시점부터 이야기의 무게중심은 프리기탐을 넘어 더 민감한 영역으로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다음으로 거론되기 시작한 주제는 바로 핵추진 잠수함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야기는 한 단계 더 민감한 영역으로 들어갑니다. 미국이 왜 갑자기 핵추진 잠수함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는가? 그 배경에는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니라 시간이 부족하다는 현실이 깔려 있습니다. 미국은 현재 버지니아급 핵추진 잠수함 보유량을 대폭 늘리겠다는 목표를 세워두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6여 척 수준까지 확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문제는 속도입니다. 목표를 달성하려면 매년 2척 안팎의 잠수함을 꾸준히 만들어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현재 미국의 연간 생산 능력은 한 척을 조금 넘는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이미 보유 중인 핵잠수함 가운데 상당수가 정비대기 상태입니다. 즉, 숫자상 전력과 실제 운용 가능한 전력 사이에 점점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외교안보가에서는 이 상황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미국 해군은 지금 미래 전력을 준비할 시간보다 당장의 공백을 메울 시간이 더 급하다. 이렇다 보니까 기존 조선소만으로는 이 속도를 맞추기 어렵다는 판단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지점에서 필리조선소가 다시 등장합니다. 사람을 키웠고 설비를 바꿨고 공정을 자동화했습니다. 상선과 군함을 함께 건조하는 듀얼 유즈 조선소 전략도 이미 공개적으로 언급됐습니다. 한화 측은 미국 정부가 준비되는 시점만 오면 필리조선소에서 핵추진 잠수함 건조 역할을 수행할 준비가 돼 있다는 입장을 숨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현실적인 벽이 등장합니다. 핵잠수함은 기술만 있다고 만들 수 있는 배가 아닙니다. 필리조선소가 2단계로 가기 위해서는 시설 보안 허가를 받아 방산업체로 공식 지정돼야 합니다. 함정정 비협약, 사이버 보안 인증 등 추가로 넘어야 할 절차도 적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정치입니다. 기술 이전과 예산, 그리고 미 의회의 승인 없이는 어느 하나도 빠르게 진행되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미 국방수권법 최종안에서는 한국 조선사를 우대하는 문구가 삭제되기도 했습니다. 한화 측은 정책 방향이 바뀐 건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이 과정이 순탄하지만은 않다는 점을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지금 이 순간에도 진행형입니다. 이미 결정된 미래가 아니라 여러 선택지가 동시에 열려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분명한 건 하나입니다. 불과 몇 해 전까지만 해도 미국 해군 전력 논의에서 한국 조선소의 이름이 이렇게 자주, 이렇게 구체적으로 거론되지는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쇠락했던 조선소 하나가 미국 조선업 재건의 실험장이 되고 나아가 해군 전력 공백을 둘러싼 전략적 선택지 중 하나로 떠올랐습니다. 필리조선소의 변화는 한 기업의 성공 사례를 넘어 미국이 처한 안보 현실과 그 해법이 어디까지 확장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 선택의 결과는 조선소안이 아니라 앞으로 미국 해군이 어떤 속도로 어떤 배를 확보해 나가는지에서 드러나게 될 겁니다.